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선거가 있다 없다 중에 있다가 압도적이었었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되니까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가 이제 반반 됐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다가 또 유력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냐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26일이 이재명의 2심 선고가 하나 있죠. 공직선거법. 그 이후로 갈 것이다. 그래서 28일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닌가. 이재명을 일단 보고 윤 대통령을 선고하겠다. 이게 원래 윤 대통령의 그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펼친 전략 중에 한 개는 이재명보다는 먼저 선고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재명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반드시 2심에서 1심 선고처럼 그런 식으로 유죄 입증이 된다 그러면 게임이 완전히 끝난다. 분위기를 완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각하죠, 각하. 8대0 각하3 지금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각하는 참 편합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변론 과정을 거쳐서 다 다뤄봤지만 그거 다 무효시키고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내란죄를 처리한 부분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죠? 뭐 등등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각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이제 승리가 되겠죠. 바로 직무 복귀됩니다. 그런데 각하를 하게 되면요.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애매해요. 절반의 승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틀림없이 거기에 승복을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히 또 국민의힘 안에도 벌써 거기에 승복 안 할 국회의원들이 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친한계 하면 내진에는 약 한 뭐 5명에서 7명 정도로 봤는데 요즘은 20명으로 보더라고요. 친한계가 20명이래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잖아, 숫자가. 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둘이 손잡고 또다시 탄핵 소추를 할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를. 그럼 대통령이 또 자칫하면 탄핵 또 당하는 거야. 그럼 또 직무정지되는 겁니다. 탄핵 각하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 복귀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끌면은 문영배, 이민선이 퇴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대통령이 마구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임명하지. 이재명이가 추천해 줄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는 통신위원장 포함해서 5명 체제예요. 그 2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왜 그렇게 2명밖에 없습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그렇다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통해가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먼저입니다. 형식 요건에 반드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명을. 그런데 그냥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가.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대통령이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국회가 선출,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문영배, 이민선이 빠지더라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지명할 수 있겠죠. 그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거 합의해 줄 것 같습니까? 인사청문 안 열린다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고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하하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계가 20명이다라는 말이 맞다면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또다시 탄핵돼요. 탄핵 소추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형사재판이 위험해져요. 또다시 뭐 구속영장 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각하는 완전한 해법이 아니에요. 기각으로 가야 됩니다. 기각으로 원래는. 근데 기각이 쉽지는 않겠지만 기각을 요구하는 게 맞죠.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요. 반탄파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 급선회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각하가 쉬워서 그래요. 기각보다. 기각을 최소 뭐 이렇게 많은 숫자 만들기는 그래 쉽지 않다라고 보고 각하는 8명 전체를 각하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등 정계선 등도 각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을 국회로 그냥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하설이 유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하는 완전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것. 저들이 속전속결로 움직입니다. 각하되는 순간 곧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진짜 한동훈계가 20명이 맞다라고 하면요. 글쎄요. 바로 또다시 탄핵 소추될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 혹은 딴 어떤 마음을 품은 정치 세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날 이재명과 한동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각하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다소 부담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이건 말이죠.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동훈계가 20명 맞습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쪼개져 있거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요 일종의 뭐랄까 하여튼 어쨌거나 상권총 라인은 아닌데 그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일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한 20-30명 됩니다. 20-30명. 근데 대통령과 함께 가자, 대통령을 구하자,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이 60여 명 돼요. 그 나머지 한 20명이 한동훈계라는 거야. 그럼 한동훈계가 2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각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탄핵소추 당한다? 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번이나 탄핵소추 당하게 되면 그게 또 국격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럴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윤 대통령 선거 당길 방법 없나 이재명 지도부 한정식 집 소집 이재명 초비상 난리 났죠 지금.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좀 짜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마흔역을 이렇게 임명 강제하는 임시로라도 마흔역을 재판관 지위를 허용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탄핵 재판에 참여시켜 가지고 6명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최상목 군한 대행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이것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럼 최상목 다음에 누가 됩니까?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헌재방 61명, 친한방 20명, 여당 단톡방도 반탄, 찬탄 분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헌재방은요, 김기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주도하는 장동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바로 진짜 뭐 이제 애국 세력들을 기반으로 한 윤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그 이제 세력이고요. 61명이면 숫자가 많이 늘었죠. 친한방이 20명이라는 겁니다. 친한방.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친한방의 이름이 시작2입니다. 시작2. 원래는 시작1이었거든요. 이제 시작1은 망했잖아요. 근데 시작2로 이제 다시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그 20명이 모여 있대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야. 근데 20명이 모여 있는 이 친한방 2는요, 시작2는 탄핵 찬성입니다. 그게 당론이나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부의 당론이죠. 그 내부의 20명은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각하되면은 저는 100%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 소추된다고 봐요. 이 한동훈 이 변수 때문에. 그래서 각하는 임시 미봉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 된다. 윤 탄핵 심판 끝장평이 가나?
평의가 계속 된다라기보다는요. 설득이죠. 상대방을 향한. 자, 이쪽에서는요. 8대0 각하로 갑시다. 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은 한 명을 어떻게든 끌고 들으려고 지금 3명이 지금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외치는 3명이 있다라고 지금 뭐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한 명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5대3, 5대3 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유력한 것 같고 또 다른 설에서는 4대4다 이미 4대4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도 지금 4대4 기각 혹은 각하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4대4 혹은 5대3 설이 만만치 않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긴급하게 마한역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난리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진영에 대해서는요 장기전도 각오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당장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이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여기에 딸린 세부적인 그 기사 내용도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만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헌재방 61명 친한방 20명 여당 단톡방도 반탄 찬탄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기사를 조금 알려보면요. 지금 현재 헌재방은 전적으로 박대출 의원 등등 구자건 의원 뭐 등등 해서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헌재 앞에서 이 당번을 정했어요. 돌아가면서 거기서 집회 혹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한동훈계로 알려져 있는 이 시작2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방 여기는요.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박정훈, 정성국, 한지아 이런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한동훈 당시 이제 당대표 경선할 때 그 캠프 이름이 시작이었었죠. 그때가 시작 1이었는데 이걸 이제 시작 2로 했어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중립 성향으로 평가하는데 중립 성향이라는 말은 좀 머쓱하고요. 탄참파, 탄핵 찬성파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꼼수 중에요. 무서운 꼼수 등이 있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 분명히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지금 거론해놓고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호수머니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임기 연장이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보통 된다면은 이걸 과연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이런 문제도 또 변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추천했거나 대통령이 이제 지명했던 그 헌법 재판관들을 뭐 2명 정도, 3명 정도가 문제된다 그러면요. 이재명은 지금 사활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죽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사신 결단을 할 텐데 저는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탄핵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직접 또 탄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각하는 완전한 해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지금 각하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위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한동훈계가 20명이 똘똘 뭉쳐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 때문에 지금 이대로 그냥 각하 중에 각하만을 믿고 그쪽으로 그냥 몰아붙인다고 해서 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요.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령 각하돼서 간다 그래도 바로 그걸 임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선 누굽니까? 그리고 문영배 뒤 후임을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현실적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을 좀 끌고 그리고 각하보다는 기각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일단. 자, 훨씬 또 그게 완전한 어떤 장치가 됩니다. 한번 기각되고 나면 다시는 이 사건을 다룰 수가 없어요, 헌재에서. 일사부재리죠.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